민주당 내에서 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낙마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윤석열 낙마가 더 우려되는 상황으로 반전되고 있다. 이게 이제 안민석 의원의 얘기고요. 이종걸 의원은 윤 총장은 스스로 정치 검찰임을 자인하고 내려와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런 목소리가 이제 민주당 내에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한 뭐 그런 상황인데, 결국 그에 따라서 그럼 윤석열 총장의 향후의 거치는 어떻게 될 거냐, 수사는 또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그렇다면 조국 장관은 대통령의 이런 신임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을 것이냐,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어떤 입장 표명을 하고 거치 표명을 하는 단계에 가면 그럼 또 조국 장관은 어떻게 될 거냐. 하여튼 많은 궁금증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이은영 또 전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이 문제 한번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준석 최고위원님, 어쨌든 민주당에서 지금 윤석열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 이게 이제 새롭게 나오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자, 박근혜 정부가 무슨 수를, 무리수를 둬서라도 개인적인 면을 파내서라도 최동욱 총장을 잘라야 될 이유가 뭐였습니까? 최동욱 전 검찰총장. 네, 완전 망신주기 아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개인적인 사생활을 다 파내고 했던 건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그 수사를 중단시켜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네. 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꽤 큰 사건이었죠. 중단시켜야 될 이유가 정권의 정통성과 관계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도 보면은 본인들이 임명한 지 한 달도 안 된, 한 달 반 정도 된 그런 검찰총장을 부적격자로 낙인 찍어야 될, 수사 결과 나오기 전에 그렇게 찍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하는 수사가 그 당시 박근혜 정부가 느꼈던 것처럼 아주 불편한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저는 그것만 봐도, 사실 왜냐면은 그 검찰 개혁이라는 구호를 자기들이 얘기한 이후에 임명한 총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본인들이 그 당시엔 또 이 사람한테 인보증을 섰다가, 검찰개혁의 한 주체로. 도대체 이게 얼마나 신뢰감이 없는 보증이길래 한 달 만에 이러고 있는 거냐. 저는 분명히 이 수사에 여권이 굉장히 아픈 부분이 있다. 지금 뭐 여권 지지자한테 이제 여권에서 유포하는 건 뭐냐면은 뭐 그렇게 털었는데 안 나오지 않느냐. 이런데 거꾸로죠. 그렇게 털었는데 안 나올 것 같으면 냅둬야죠. 검찰이 헛발질하고 있는 거면은 검찰개혁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도 봐라. 검찰은 저런 식으로 칼춤 추다가 헛발질 수사로 법무부 장관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조직이라는 걸 보여주려면 놔둬야죠. 그 뭔가 지금 더 큰 게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더 큰 게 뭐 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어떤 증거도 없고요, 네. 어떤 제보도 없지만은 확신이 있어요. 왜냐면은 무슨 총동원 돼가지고 유시민 씨, 평소에 뭐 합리적인 논객으로 되어 있던 유시민 씨까지 나와가지고 뭐 거의 반헌법적 발상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 거기다가 뭐 민주당 의원들 하나씩 나와가지고 박원순 시장, 이재명 지사 다 희한한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심증이 생깁니다. 증거는 없지만 심증은 있다. 뭔가 좀 더 큰 게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인데, 이은영 소장님은 이게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 뭐 임명된 지 한 2달밖에 안 됐고 대통령이 상당한 신임을 표명했고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신 이 시점인데,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총장의 사퇴라는 목소리까지 나오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좀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는 있지만, 네.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 발언을 지금 하시는 건 제가 보기에 개인적으로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적절치는 않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하신 상황이고, 그리고 임기를 보장받은 자리잖아요. 그렇죠. 임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물러나는 거가 아니면 이런 말 자체가 하나의 어떤 또 외압으로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은 뭐 그런 말 신경 안 쓸 것 같고요.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조금 이렇게 옆에서 자꾸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좋게는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말은 좀 자제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오히려 검찰총장이 자기 역할을 이제 그동안 그렇게 많이 압수수색했으면 자료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겠어요. 이거 갖고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걸 빨리 좀 촉구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그걸 빨리 해야 돼가지고 뭐 소환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아프시고 뭐 이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 수사가 왜 그러니까 모든 게 왼발 들어 오른발 들어 이거예요. 지금 보면은 수사가 지연된다. 그럼 빨리 소환하려면 아프대요. 또 이런 식으로 다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놓고 검찰한테 봐라.
수사가 늦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지금 뭔가 이상한 모순 속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지르고 있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준석 최고위원은 윤석열 총장의 향후 운명, 그러니까 임기 2년이잖아요. 임기를 다 채울 거다. 아니면은 중간에 사퇴를 할 수도 있다.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에 무게를 두세요? 만약에 중간에 사퇴를 할 수도 있다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신다면 어떻게? 저는 본인이 뭐 총선 출마할 것도 아닌데 사퇴할 이유 없다. 아, 사퇴할 이유 없다. 사퇴를 안 할 거다. 사퇴 안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사실 그 정도로 이 땔감이 크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확신을 갖고 있다는. 저는 확실한 게 뭐냐면 지금 뭐 사실 그때 적폐청산 수사한다는 것도 계속 땔감을 떼잖아요. 네. 그게 왜냐면 윤석열, 한동훈 그 검찰 라인이 원래 저인망식 수사하는 걸로 유명한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수수색 70개?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적폐청산 때 100개 넘게 했죠. 그러니까 그런 뭐 큰 틀에서 적폐청산 수사를 놓고 보면은 2년 동안 100개면 100군데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건도 우리가 생각하는 조국에 대한 70건이가 아니라 진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특수 1, 2, 3, 4분 그렇다 치고 도대체 방위사업수사부는 왜 투입된 겁니까? 지난번에 한번 얘기하셨죠. 여러 가지로 의문이 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남부지검의 금융범죄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사모펀드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 거지만은 진짜 뭐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려고 한 게 아닌 이상 방위사업수사부가 투입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지금 윤석열 총장이 단순히 지금 표창장만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걸 알 텐데 여권이 지금 굉장히 피상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 그냥 겁박하면 물러나겠지 정도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금 땔감 모으고 있는 중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전히 뭔가 여권이 좀 잘못 판단을 하고 있고 윤석열 검찰 체제가 상당히 큰 걸 가지고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주셨는데 이은영 소장께서는 이 윤석열 총장의 향후 운명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분이 왜 이 무대에 뛰어들었는지 그거 자체가 지금 너무 왜 헷갈려요.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는지 임명하고 나가지고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원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갑자기 뛰어들으신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거 자체가 이게 마무리는 그럼 누가 윤석열 총장이 하셔야 되는 건지 국민이 해야 되는 건지 조국 장관이 해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왜 뛰어들었다고 보세요?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분한테. 네. 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뛰어들으셨고 어떻게 이거를 마무리하시려고 하실 건지. 그리고 그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만약에 국민들이 이게 지금 뭐 그 국회에서 사실 이거를 손을 놔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인 잘못은 저는 국회부터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서 쓰겠다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갑자기 피의자로 만들어가지고 해버린다면 이게 진짜 황당한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이라면은 누가 장관이나 이런 거 공직을 어떻게 가겠어요. 물론 잘못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어떻게 뭔가를 해야 되겠죠. 장관직 가지 말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또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그 제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검찰이 수사기관이 뛰어들어갖고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국력 낭비거든요, 사실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끝까지 그럼 어떻게 임기를 마칠까요? 아니면 제 생각에는 이분은 조직에 충성하는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존심이 꾸겨질 때 본인이 알아서 자기 운명을 선택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민주당이 만약에 사법기관이 끼어드는 것을 굉장히 경계했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먼저 했어야 될 게 뭐냐면은 합리적인 증인 채택에는 동의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그때 무슨 뭐 오촌 조카니 뭐 아니면 동생이니 뭐 거기에 뭐 각종 의혹에 있는 뭐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 인사청문회 때 부르려고 했더니만은 말 그대로 그냥 배짱 부리면서 거부했잖아요. 그때 만약 불러가지고 의원들이 질의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면은 뭐 조국 장관이 합리적인 해명을 했으면 해명이 됐을 것이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수사기관이 들어가야죠. 왜냐면 대통령께서 그다음에 임명 강행해버리니까. 저는 그래서 그 당시 시점을 놓친 게 아깝고 지금이라도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 문제가 더 논의되길 바란다면은 야당이 제기하는 국정조사에 동의해야죠. 네. 근데 그것도 동의 안 하고 있고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검찰 겁박하고 이밖에 없으니까 이 대응 전략을 저는 도대체 누가 짜고 있느냐도 참 의심스러운 것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우격다짐 논리거든요. 시작부터 끝까지. 이제는 뭐 200만이 나왔다라고 이제 거짓말하다가 걸리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그냥 누가 이 전략을 우격다짐으로 했을까? 네. 청와대 대응은 지금 누가 짜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소장님 어떻게 대응 청와대가 전체적으로 좀 전략을 잘 아니 그러니까 하고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음모론이잖아요. 누가 짤 수가 없어요. 이 정도 규모는 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누가 안 짜서 그렇든 짜서 그렇든지 간에 이 대응 방식을 종합하면요 나중에 굉장히 모순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아까 말했듯이 검찰 개혁의 핵심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죄 지은 사람이 감옥 갈 수 있게 하는 것이냐에 있다면은 나중에 조국 수호, 지금은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이 목표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그 나중엔 조국 처벌 검찰 개혁이 목표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가면은 왜냐면 진짜 순수한 검찰 개혁 목적이라면은 예, 검찰이 제대로 해가지고 20명의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그게 맞는 성과를 냈다. 거기다 대고 검찰 개혁을 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보면은 맛있는 음식이 나왔는데 왜 환불해달라고 요청해요 그거를. 그건 블랙 컨슈머죠. 그건 진짜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의원은 저 조국 장관은 네. 조국 장관은 어떻게 장관직을 계속 잘 수행을 할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중간에 뭐 김경수 지사가 지금 잘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아마 비슷한 상황일 테고요. 그런 비슷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 아니 김경수 지사 그분도 사실 굉장히 이제 여권에 총망받는 그런 대선 주자 중 한 분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랄까 정치적으로 빈사 상태로 지금 이제 행정을 하시는 상황이잖아요. 뭐 감옥에도 들어갔다가 나오시고 물론 이제는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지만은 이재명 지사도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분이 뭐 좋은 아이디어가 많고 행정을 잘하신다 얘기는 듣는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다소 이제 빈사 상태에 놓인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행정을 해야 되는 그런 빈사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치적으로 상당히 타격을 받았죠, 둘 다. 왜냐면 권위가 우선 그리고 권위와 그리고 뭐 저는 사법적으로 끝까지 다투겠지만 그 두 분 다 그래도 이분이 끝까지 못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것과 이건 확실히 좀 힘이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앞으로 조국 장관도 뭐 사법개혁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검찰개혁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겠지만은 제가 만약에 그 밑에 실무를 담당해야 되는 법무부 관계자라고 하면은 계속 의구심은 들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뭐하나 우리 그 장관님이 사법적으로 문제되면은 내 노력 자체도 물거품이고 예. 내 커리어에도 지장이 갈 텐데 뭐 이런 생각 할 거 아닙니까? 불안정한 어떤 그런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까 윤석열 총장은 임기까지 갈 거다라고 보셨고 이은영 소장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게 약간 저는 보수와 진보 진영의 차이 나는 부분이 있다 보는 것이 자 예전에 보면은 검찰 개혁 비슷한 구호로 공직사회에 개혁을 하겠다, 반부패를 하겠다 해가지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던 총리가 이완구 총리세요. 그 전까지 뭐 경찰 출신이시고 뭐 그때까지 깨끗하게 정치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다들 기대하고 이제 그분한테 했어요. 근데 그때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터졌는데 그래서 이완구 총리 물러났잖아요. 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완구 총리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무죄를 받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완구 총리는 만약 조국 장관 같은 자세라면은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내 직을 버티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이완구 총리는 큰 결단을 하신 거예요, 보면은. 정치적인 결단이죠. 그러니까 내가 공직을 그러니까 정부를 통할하는 총리인데 나는 물론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고 내 무죄를 법적으로 입증할 자신도 있지만은 내가 이렇게 있으면은 행정부에서 얼마나 부담이 크겠냐는 생각 때문에 선택하신 건데 저는 그게 큰 차이라 봐요. 지금 보면은 우리는 조국 장관이 무죄냐 유죄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요. 의혹이 이 정도 불거진 상태에서 그분이 사법개혁을 하는 것이 권위가 서겠냐에 대한 의심이 좀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초동 촛불 직후에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사랑받는 검찰 되겠다라는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낸 걸 보면 본인이 어떤 때가 되면 그 거취에 연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기 끝까지 뭐 가야 되겠다 이럴 것 같지는 않고, 근데 그때는 이분이 직접 정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조국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한 걸로 많이들 접근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 윤석열 총장의 의도에 대해서도 많이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왜 조국 장관에 대한 이렇게 수사를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세간에 알려진 거로는 검찰 개혁에서 검찰 조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걸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사실은 이제 이 윤석열 총장의 자기 미래는 검찰 개혁의 안에 대해서 얼마나 그 국민이 사랑할 수 있는 정도의 안을 제출하고 그걸 추진하느냐, 이게 정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일단 윤석열 총장은 국민과 국회가 합의한 이 검찰 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나타난 뒤에 나타난 행동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지금 자꾸 이제 인식이 되고 그리고 지금 최근 어저께인가 나온 걸로는 대통령 독대를 요청을 했다고 하잖아요. 조국 임명하시기 전에. 네, 뭐 검찰은 부인을 했죠. 부인은 했지만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볼 때 그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김경수 지사랑 비교를 많이 하셨는데 조국 장관의 차이가 있다면은 이러한 이 상황을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버틴다. 네, 버티고 자기 목소리를 굉장히 당당하게 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진행되는 사이에 여론이 잠깐 조국 장관에게 좀 우호적으로 돌아선 때가 있었어요. 그게 그 많은 프레시를 받으면서도 자기 목소리를 내고 당당한 모습을 취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 네가 좀 흠결이 있더라도 그럼 한번 좀 맡겨보겠다라는 여론이 잠깐 형성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세대가 바뀌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큰 특징인데 그러니까는 자기가 자신의 그 생각과 말, 메시지를 얼마나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피력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되고 있어요. 사실 김경수 지사는 그 부분에서 초반에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그게 좀 안 됐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저런 정도면 그런가 보다 드루킹과 만나서 뭔가가 있었나 보다라는 의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도 앞으로 정치하시지만 이 메신저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대로 접어들었다.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는 검찰 개혁 완수라는 이 포인트 하나는 쥐고 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어떻게 마무리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를 가지고도 자기 일단 목소리는 낼 수 있다라고 보고요. 공직사회를 보면은 장관이 누가 오고 안 가고는 그렇게 공무원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거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미 패스트 트랙으로도 올라갔고 검찰 개혁이 시대적 과제라는 걸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 이제 그 제도 법무 개혁 추진인가 추진단이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서 안들이 나오면 이제 그거대로 100%는 안 가더라도 진행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호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검찰 개혁은 실체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요, 그냥 구호예요. 자기 정당화는 구호고, 뭐 예를 들어 안철수가 새정치 그러면 그게 새정치 뭐 실체가 있습니까 그게? 제가 안 대표 안 대표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요. 그거는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구호를 만드는 거고 그게 성공적인 구호가 새정치였던 거고요. 유승민 대표 뭐 개혁 보수 한다고 해도 개혁 보수가 뭐 아주 새로운 보수에 뭐 그 분화되는 지점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냥 지금까지 하던 거랑 다른 깨끗한 보수 하겠다는 취지로 사람들도 알아들어요. 근데 그 검찰 개혁이라는 것도 보면은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새로운 검찰 개혁안이 있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독선을 해가지고 나만이 할 수 있다. 조국만이 할 수 있다. 조국에 반대하는 것은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것이다. 뭐 이런 프레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검찰 개혁의 성과물 자체는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되기가 쉽죠. 예. 많은 사람들이 검찰이나 아니면 사법 권력에 대해 가지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양승태 대법관 같이 정권과 결탁해가지고 뭐 처벌받아야 되는 사람 처벌 안 받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부당하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개혁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 윤석열 총장이 수사해가지고 거학을 무너뜨렸다? 그거는요, 어떤 이유로도 이제 윤석열을 짓밟지 못해요, 여권에서. 그리고 오히려 여권은 그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던 이력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뭐 대단한 검찰개혁 구호라고 그거를 저는 계속 내세우는 게 굉장히 리스크만 키운다. 예. 검찰은 조국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는 순간 개혁적인 검찰이 됩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검찰이 보였던 정권과의 결탁 이런 행태와의 근절이기 때문에. 예, 저는 검찰 개혁을 바라보는 이준석 최고위원과 이윤영 소장의 시각 다른 걸 우리 시청자들께서 느끼셨을 텐데 어쨌든 두 분으로부터 들어보면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 향후 어떻게 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들어봤습니다.